자, 328조 1항 잘 봐. 직계혈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자, 또는 그 배우자는 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 직계혈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자, 그 배우자, 그 자도 되게 중요하고 그 배우자는 형을 면제한다. 1항이고, 자, 그 다음 2항이 보시면 제1항 이외의 친족, 1항에는 동거친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항 이외의 친족이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죠.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1항이고요. 2항은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입니다. 자, 요때는 얘는 뭐라고 되냐면 얘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니까 친고죄. 맞죠? 그죠? 맞죠? 자, 일단 조문부터 풀어냅시다. 직계혈족에는 동거란 단어가 없습니다. 동거란 단어가 없습니다. 동거란 단어가 없고, 배우자 앞에는 동거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동거하지 아니하는 직계혈족. 노량진 사시는 분, 노량진 사시는 분, 노량진 안 살아요? 한 명도 이제 대꾸는 안 해줘요 이제. 노량진 사는 사람 있잖아. 노량진 없어요? 예, 있잖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집에 가서 먹을 게 없거나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아버지 같이 한 사람 상관없잖아. 아버지 물건 꺼내면 되지, 그치? 그래서 아버지 물건 꺼내면 야 이 새끼야, 네 고시원 나가서 살고 있는데 이만 아버지 훔쳐가면 돼. 그럼 뭐라고 해? 아버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도 뭐한다? 형을 면제하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 물건 훔쳐도 되는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누나, 언니, 형, 오빠, 동생, 이거 여러분 고시원 살다가 갑자기 들어가 봤더니 동생 옷이 좋아서 언니 옷이 좋아서 언니 입고 나오면 이때는 뭐예요? 동거에 동거하지 않고 있으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입니다. 엄마 아빠 건 훔쳐도 돼. 형을 면제하는 거야. 떨어져 살았을 때 엄마 아빠 훔쳐도 돼. 근데 떨어져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 거 말고 누나 언니 동생 거 훔치면 그때는 뭐예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이 물건을 훔쳐갔을 때 고소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가서 엄마 거 아빠 거는 마음대로 훔쳐. 마음대로 훔쳐. 괜찮아. 여러분 결혼해서도 막 훔쳐버려. 막 훔쳐버려. 여러분 아들 딸 낳아도 상관없어. 아들 딸 낳아서 손자 손녀 낳으면서 항상 훔치러 가는 거야. 그냥 가서. 그래서 아들내미가 뭐라 그러면 뭐라 하면 돼. 아이 새끼 말이야. 동거하지 않은 직계혈족도 임마 형 면제 몰라 임마. 친족상도래. 알겠지? 그치? 저번에 또 있더만 효도사기도 있더만 효도사기. 그 연예인 뭐 효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 쳐서 넘겨오고 또 자기 여자친구한테 또 넘긴 무슨 연예인 하나 있었잖아. 그래서 얘는 낳자마자 뭐로 하는 거야? 친족상도를 빠삭하게 하는 거지. 아, 할아버지는 직계혈족이구나. 동거하지 않아서 사기를 쳐야 되겠구나. 아, 농담입니다. 형을 뭐 하는 거예요? 동거하지 않은 직계혈족도 형 면제. 했어 분명히. 이제 나올 차례야 지금. 자,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는 동거 의무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잘 봐. 자, 그 다음에 동거친족하고 동거가족은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누구냐? 아까 설명했고 주로 예를 드는 게 뭐 누나가 시집가서 따로 살고 있다, 별거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누나는 친족인데 직계는 아니잖아. 누나는 친족인데 동거하지 않는 거니까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 가서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요거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근친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먼 친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원친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2019년 1차는 안 물어봤구나. 요거 그 배우자도 잘 나오죠. 그 배우자의 의미가 그가 동거가족의 배우자만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요거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배우자는 똑같고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포함하는 거냐, 무슨 얘기인지 봐야 되죠. 자, 이건 뭐냐, 아버지를 잘 지켜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봐가지고 할아버지 봤는데 할아버지가 재혼했다. 그럼 딱 이제 대상이 타겟이 하나 더 늘어난 거지. 할아버지 거만 훔치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랑 재혼했으면 뭐 했는지 확인해야 돼. 가서 물어보세요. 혼인신고 하셨어요? 그래. 뭐라고 해? 아버지 재혼하면 이제 가서 그래야지. 혼인신고 했는지 확인해야 돼. 가서 어머니 가서 이제 목걸이 그 얼마짜리 짝퉁인지 진품인지 확인해야 돼. 그치? 그럼 가져오면 되는 거야.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동거친족의 배우자, 동거가족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 의미다. 그의 의미를 체크를 하셔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것도 몇 번 출제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친족상도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친족상도에 적용되지 않는 거.
자,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강손 전명계를 외워두시고, 그래서 강도죄는 친족상돌에 적용이 없고, 손괴도 친족상돌에 적용이 없고, 점유광치라는 범죄도 친족상돌에 적용이 없고,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것도 친족상돌에 적용이 없고, 경계침범죄는 잘 안 나오는데 경계침범죄가 손괴죄 일종이에요. 그래서 강손 전명계를 외워두시고, 요거는 뭐에 적용이 없다? 친족상돌에 적용이 없습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 보시면 그 친족상돌에 관련돼서 우리 이게 친족상돌의 이 328조에 있는 게 어디 조문에 있는 거냐면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요. 그 권리행사방해죄는 뭐에 대한 규정이 있다? 친족상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친족상돌에는 A급이 아니고 특 A급이라고 했는데, 특 A급이라고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친족상돌회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친족상돌회는 어디도 또 규정이 있느냐? 작물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작물범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자, 본범, 절도범 등이 있을 것이다. 그죠? 물건을 훔쳐서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아들 거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 물건 훔쳐가지고 뭐 아버지 물건 훔쳤는데 얘한테 자기 친구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작물범 같은 경우는 본범하고 피해자 이렇게 세 명의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친족상돌을 항상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 자, 작물범하고 피해자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자,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똑같죠. 친족상돌에 똑같기 때문에 1항 근친에 해당하면 형을 면제하겠다. 자, 2항 원친에 해당하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해당하면 이때는 형을 면제가 아니고 이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했다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끝. 똑같아. 작물범과 피해자 관계는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 뭐 이까지가 나오겠냐? 이까지가 안 나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올 거는 뭐가 나오겠느냐? 여기가 나오죠. 여기가 나는 A급이고 특 A급이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 쟁점은 안 물어보고 그냥 친족상돌의 쟁점만 물어봤는데 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족상돌의 쟁점도 물어보는 거고 뭐에 대한 쟁점도 물어보는 거예요. 작물범에 대한 쟁점. 쟁점이 두 가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A급이 아니라 특 A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물범과 누구와의 관계냐? 본범과의 관계입니다. 자, 절도범이 훔쳐가지고 누구 주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주거나 자기 아들내미 주거나 이거죠. 아빠 어저께 뭐 훔쳤어? 야, 손목시계 훔쳤다. 아빠 놔줘. 둘째 아빠 놔줘. 그리고 이거죠. 자, 그래서 첫째한테는 손목시계, 둘째한테 뭐 이런 거 주는 거죠. 지금 알고 받았지? 여보 나는 목걸이 안 줘? 그럼 내가 여보 위해서 뭐도 훔쳐왔어? 목걸이도 훔쳐왔어. 이거죠. 작물범과 본범과의 관계는 1항에 근친의 관계까지는 있습니다. 근친도 잘 보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형을 면제였으면 뭐 시험 문제 외울 것도 없지. 이래도 나오겠지만 형을 면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필요적 감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경토는 면제할 수 있다도 틀려요. 감경토는 면제한다. A급이 아니라 특 A급이라고 했어요. 필요적 감면이고. 자, 쟁점은 2항이죠. 2항. 자, 원친이 있냐? 동거하지 않는 친족. 이 원친의 애가 만약에 친고죄 이러면 뭐 아주 깔끔하겠죠. 자, 원친에 관한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훔쳐가지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촌 동생한테 줬다. 그러면 그 정을 알고 산 사촌 동생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벌하는 겁니다.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67쪽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365조 친족 간의 범행. 이게 이제 친족상돌의 작물범 관련 쟁점인데,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자, 작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1항, 2항의 신분관계에 있을 때는 동조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근친이면 형문제, 그 다음에 원친이면 친고죄야. 2항의 별표 치시고 전 3조의 죄를 범한 죄와 작물범과 본범 간의 328조 1항 근친이죠. 자, 우리 경찰 2017년도 1차에 한 글자를 속여가지고 작사를 냈습니다. 한 글자도 아니고 숫자 하나를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을까요? 그렇지, 1항을 2항으로 바꿨어요. 출제했더니 이거 나왔다고 거지 같은 출제라고 학생들이 조문까지 왜 되냐 막 선생들 난리치고 개 같은 출제 만점 방지형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자, 1항하고 2항 중요성 체크하셔야 돼. 이거 1항은 뭐에 대한 거예요? 근친에 대한 것이고 2항은 원친인데 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까? 원친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단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지 알죠? 자, 1항에 대한 쟁점만 있다. 원치는 없습니다.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뒷부분도 잘 봐야 되죠.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작물제와 본본간의 328조 1항 감사합니다. 나올 줄 알았습니다. 2항이 아니고 1항이네요. 신분관계 있는 딱 나왔어. 거기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까지 맞췄어. 거기 뭐라 써있냐면 할 수 있다 써 있어. 거기서 또 이제 동공 지진 나는 거야. 328조 1항 근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작물본과 본범의 1항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헷갈립니다. 형 면제는 아닌 줄 알았어요. 뭐더라? 뒤지는 거지 뭐 또. 감경 또는 면제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나온다고 예측하시고 A급이 아니라 저는 특 A급으로 분류합니다. 단순한 A급 정도가 아니고 특 A급으로 분류합니다. 진족상돌에는 2019년 1차에 나왔지만 2차에도 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이고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 친족상돌의 작물범을 엮으면 A급이 아니라 특 A급으로 또 출제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